자, 2024년 갑진년 7월이죠. 신미월 일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의 갑진년 간목 편제로다가 시간이라든지 공간, 뭐 일이나 생활,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을 죄다 재구성하는 시간들이 됩니다. 경금 입장에서 간목은 편제인데 이 편제가 통찰력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는 거죠. 넓게 멀리, 그리고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한눈에 아우르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관점들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물 안에서 벗어나야겠죠. 우물 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경금일간분들 갑진년에 간목 편제로다가 해야 할 일은 기존에 있던 상황, 내가 돈을 벌던 방식이나 만나던 사람이나 해왔던 일들에 대한 것들의 어떤 탈피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되는 사람 있고 뭐 난 갑진년인데 경금일간 뭐 그런 일 없었는데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한테 탈피나 허물을 벗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따졌을 때 허물을 벗고 이제 변태하고 나이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살짝 힘들 수도 있어요.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요,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고, 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서의 이동이라든지 시간, 공간, 일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 사항들이 일단 따라온다는 거죠. 뭐 지지에 있는 이 진토 가지고 뭐 진진자영이나 진술충이나 뭐 축진파나 뭐 이런 지지의 어떤 형충파의 형충해학을 굳이 보지 않아도 간목 편제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시간, 공간, 즉 시공간에 대한 상황의 재구성, 일이나 생활이나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들이 바뀌는 거예요. 언제? 갑진년 자체에 대한 전반기 흐름이 이제 쭉 흘러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뭐가 좀 바뀌려나? 왜 이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됐지? 이게 이제 사오미 신유술 흘러가면서죠. 그러면 기사, 경우, 신미 이 3달간에 걸쳐서 내가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상황을 직면하거나 사건 사고가 뭐 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경제적 상황을 이제 고려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집안에서의 어떤 뭐 경제적인 거나 뭐 재물적인 걸 담당을 했다, 그러면은 이 생활에 대한 것도 되겠죠. 가계부라든지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이게 금액이 잘 안 맞거나 뭔가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좀 그런 걸 맞춰가지고 써야 하는, 신경 쓸 일이 있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역할이 아니어도 가장이 되는 흐름입니다. 특히나 여성분들, 경금일간에 편제 간목이 사주에 있거나 아니면 그게 있지 않아도 올 한 해 경금일간은 간목 편제를 만난 거잖아요. 편제를 보통 우리가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뭐 육신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십성을 돌려보면 편제가 아버지고 정인은 엄마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편제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내가 사주천간에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는 의미가 들어가요. 뭘로 인해서? 편제라고 하는 간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간목이 움직일 때 항상 뭐가 동한다? 경금이 같이 따라 붙는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간목이 움직이는데 그냥 간목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냐? 간목이 가야 할 방향성, 즉 간목이라는 동량지목이 깎이기 위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쇠붙이, 도끼가 있어야 되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간목에 대한 사회적 가치는 경금만이 좌지우지한다. 이러니까 경금에 대해서 간목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움직이는데 경금 없이 움직인다, 이러면 이 간목은 사회적인 어떤 퀄리티라든지 방향성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는 간목하고 없는 간목의 차이가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천지차이예요. 만약에 내가 정화일간이다, 그래도 간목하고 경금을 용신을 쓸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정화한테 간목은 있지만 경금 정제가 없다, 이래도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간목을 바라보는 거하고 경금이 있는 상태에서 간목을 바라보는 거하고 천양지차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목 자체는 경금으로 얼마나 다듬고 깎아내서 사목으로 쓰느냐 이런 건데, 간목은 생목으로 작용하는 것보다도 사목으로 쓰임이 돼야 좀 값어치가 나가는 겁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사회에 나가서 막 명망 있게 이름 떨치고 명예롭게 살고 싶고 뭐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갑목 입장에서 이제 경금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경금 일간 입장에서 이제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갑목을 편제로 놓고 보는 관점에서 경금은 확실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재구성을 한다. 재구성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치고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편제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진토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편인이면서도 양지죠. 그리고 이런 걸 좀 얘기를 합니다. 진토 편인에 이런 흐름은 경금한테 이제 양지인데, 양지란 건 이제 길러지는 거잖아요. 길러지는 건데 어디에서 길러지냐? 엄마 뱃속에서 길러지는 겁니다. 배 밖에서 길러지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 길러진다. 그 얘기는 앞으로 나갈 수 있을지, 여기서 길러지다가 끝날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출산이 되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니까 이 진토에 착근한 경금은 불안하다는 거죠. 경금일간 갑진년 이 진토에 근에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제 근이라는 것은 뭐 본인의 기질적인 게 있어서 근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연결됐다라는 흐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진이든 뭐 사든 뭐 오하든 일단은 뭐 지지하고 연결될 때 뭐 이런 뭐 근을 한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는 거면 꼭 비경겁제나 뭐 지장간의 금이 아니어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 하여튼 양지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불안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다가 좀 의지할 곳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죠. 의지처라든지 내가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방황을 하고, 여러 가지 문서적인 거 있잖아요. 문서적인 게 해결이 확실하게 안 돼요. 끊임없는 문서적인 문제 해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계획을 하면 한 큐에 끝내려고 하시면은 안 된다. 이게 2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나눠야 될 수도 있고요. 누가 한 사람이 끼어든다,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한 가지로 끝날 수가 없잖아요. 2가지, 3가지 뭐 이것저것 될 수 있으니까 생각의 변화가 다양하게 또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변덕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만나 장난하나? 그래서 진토의 경금이 변덕이라는 것은 이랬다가 저랬다가를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종잡을 수 없는 거죠. 종잡을 수 없거나 거기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추거나 비율을 맞춰야 하거나, 그러니까 장단의 춤을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니까 브레이크 댄스를 춰야 하는지 뭐 헤드스핀을 돌아야 되는지 문워크를 춰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진토라고 하는 부분에 경금이 착근을 하게 되면 원래 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 좀 많죠. 그래서 어쨌든 양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뭐 변덕이나 변화가 따라온다. 편인에 대한 거라서 본인의 어떤 기질적인 측면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중이 될 수가 있어요. 갑진년에 뭔가 뾰족한 수가 없나 하면서 돌파구를 한 방에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쟁이들도 가끔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를 노립니까?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투자 건수에 대한 걸로다가 이거 잘못하면은 된통 당하는 거죠. 큰돈 편제를 써놨습니다. 편제 가지고 돈 욕심 잘못 부리면은 그대로 골로 가거나 아니면 수습을 해야 하는 상황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불법적인 일과 관련이 있는지 이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이 없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뭐 하다못해 이제 세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게 막 세금 폭탄이더라 막 여러 가지 더 막 내라고 하는 게 나온다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문서적인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것들 자체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보다도 계속 이렇게 좀 번거로운 일들이 좀 따라오게 된다 이런 거죠. 제일 필요한 것들은 재성에 대한 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 있게 뭐 100만 원 가지고 일을 해결한다. 그러면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면 월등하게 여유 있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도 좁게 쓰면요 요리도 잘 안 돼요. 주방에서 보면은 칼질하랴 물 끓이랴 밥솥에 밥하랴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으면 주방이 좀 넓어야죠. 좁아가지고 뭐를 합니까? 공간도 그렇고 시간도 좀 넉넉하게 한 하루면 할 수 있는 거 한 3일 일주일 넉넉하게 주면은 쉬엄쉬엄 해가면서 꼼꼼하게 체크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하루 걸리는데 막 이틀 만에 하라고 하면은 오바잖아요. 그런 거니까 이제 진토가 경금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의 좀 번거로운 점을 만든다. 그리고 또 의심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이게 편인도 의심이고 진토도 의심이고 양지도 의심입니다. 의심이 이제 3개가 붙었죠.
보통 사주에 12연속 양지가 있어도 의심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진토가 있는 사람도 의심이 좀 많아요. 왠지 본인이 이게 하는 게 맞나라는 그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편인도 의심 많잖아요. 확실하게 이제 의심이 맹신으로 가거나 이게 뭔지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다 붙어가지고 진월의 경금이든 경진 자체가 굉장히 내가 꽂히는 거에만 반응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너나 해라, 나는 안 한다, 이렇게 좀 본인만의 고집을 부릴 가능성이 높은 게, 의심을 하니까 쉽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거는 남들이 잘 안 하는 건데 본인이 막 하고 있어. 야, 너 이거는 왜 하냐 하고 봤더니 그거는 내가 의심할 게 없다, 아니면 의심이 끝났다 하면서 엄청 막 신뢰하고 물건 같은 것도 쓰고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진년의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경금 입장에서는 한 번에 끝날 수가 없다.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시도해야 되고, 뭘 결정했다고 이렇게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로다가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된다. 2번에 될 수도 있고요, 3번에 될 수도 있고, 첫 번째 들어간 직장, 또는 내가 뭐 남자친구 사귀고 싶은데 처음 만난 남자친구, 올해 처음으로 만났는데 잘 안 됐다. 2번째 만났는데 괜찮더라. 걔하고 오래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첫 번째 만난 남자친구하고 사귀었다가 헤어졌는데 그때부터 잘 되더라,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무조건 한 번에 원큐에 작정하고 끝내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건 욕심이다. 진토에 근한 경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항상 뭐가 문제가 생겨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진토까지 편인이란 얘기고요. 갑진을 이렇게 해서 좀 묶어보면은 갑목이 쇠지에 앉아있는 거죠. 백호대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갑목 자체에서 힘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좀 재수가 없다. 이 편제가 조금 재수가 없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갑진 자체가 이제 백호살이라서 조금 재수가 없다. 이 백호대살의 원리 자체가 이 구궁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이제 오왕살이라고 하는 중궁에 빠지는 걸 얘기해요. 순서상 놓고 보면은 갑자, 울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해가지고 이렇게 5번째씩 돌아가면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중궁에. 그 오왕살이라고 하는 이 중궁을 좀 재수없게 보기도 하고, 기운이 좀 세게 몰려있는. 그리고 제가 갑진에 대한 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거 시박대패일에 있다고. 갑진을사라든지 병신정해 뭐 이런 것들, 일지 록에 대한 공망, 록공망이라고. 그 편제가 좋은 건 맞지만 그 좋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한 관점에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재테크나 돈을 다루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돈을 투자할 감각이 있어야겠죠. 배팅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과정이 소모가 되죠. 그냥 단순히 뭐 편제가 왔다 해서 좋은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곤란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갑진에 대한 이 갑목이 좀 재수가 없다, 이런 얘기 자체가 재물에 대한 애로사항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운세를 볼 때요, 편제 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연애자평의 그 태세기lum편에 보면은 세군일범과 그 일범세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편제 편관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세군을 극하거나 세군한테 극당하거나, 결국엔 두드러 맞느냐 내가 두드러 패느냐 이거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싸움 붙었어요, 시비 붙었어. 결국에 뭡니까? 작게 그냥 뭐 별일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크게 싸웠다. 그러면 야, 네가 맞았어, 아니면 네가 때렸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를 굳이 따진다면 편제운이다, 편관운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두드러 패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합의를 본다든지 크게 이제 하다가 잘못되면 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재판 받고, 막 내가 또 맞았다 그럼 병원에 갔더니 전치 몇 주라냐, 아니면 뭐 어디 뇌가 다쳤다고 하고, 막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게 편제 편관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진년에 가장 크게 동하는 일간 중에 하나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무토하고 경금 일간이라는 얘기가 편제하고 편관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갑진에 대한 백호살까지 얘기했고요. 갑목에 대해서 이제 재수가 없다, 이 얘기는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좋은 경우도 있겠죠. 이 경금에 갑진 편제 있는데 뭐 떼돈 버는 사람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뭔 소리냐, 재수 없다더니 난 돈 벌었다. 그거는 내가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재수 없는 거에 대한 걸 이용을 하던 어떤 기회가 나한테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실수를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남이 한 실수를 이용하면
완전히 반전할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한다고 해서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한테 해당이 되는지 내 주변 사람한테 해당되는지 그걸 봐야죠.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 했다고 해서 경금 좋구나 안심할 필요도 없고요. 갑진 100호라서 편제 재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수가 없다니 안 좋네가 아니라 나한테 해당이 되는지 내 주변에 해당이 돼서 나한테 기회로 작용하는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설명한 대로 좀 적용을 할 수는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금 겁재를 좀 보도록 하면은 갑진년에 어쨌든 일어날 일들은 경호월에 좀 많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왜 갑진년에 경호월에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갑목을 가장 강하게 또 크게 강타하는 그런 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크게 강타하니까. 경금이 이제 갑목을 극하죠. 천간끼리는 뭐 충하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천간끼리는 극이에요. 생극만 있다. 근데 경금이 갑목을 극하는 운이 경호월이니까 경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그 인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술일이란 말이에요. 공교롭게 경술일에서 신해를 넘어갔는데 오늘 일진도 경술일이다, 경호월이다, 아니면은 뭐 불과 몇 년 전에 경자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럴 때 경금이 떴는데 나는 뭘 하느냐? 움직인다는 얘기야. 뭘 어떻든 간에 움직인다. 해당 십성으로다가 내가 화일간이면 재성으로 움직이고 토일간이면 식상으로 움직이고 금일간이면은 본인이 움직이겠죠. 비경급제로 치고 나가는 거니까. 수일간이면은 인성으로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일단 경금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경호월에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인 거에 대해서 신묘월에 제가 굳히기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굳히기가. 그런데 경금 입장에서는 신금 겁재로다가 굳히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비교 의식이라든지 경쟁 그리고 기회에 대해서 의식하는 시기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경쟁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뭐 싸워가지고 이길 수도 있고요, 때리고 도망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몰래 치고 빠지기 있잖아요. 뭐 그게 이제 전략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간에 이런 비겁이 떴다. 그 자체부터 의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걸 쓰니까. 근데 그게 내 거랑 비슷하잖아. 그럼 자꾸 비교하게 되고 경쟁 심리가 붙겠죠. 내가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자꾸 비슷한 거를 쓰고, 보통 이제 향수 뭐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려줍니까? 어디서 나오는 향수 모델 뭐예요? 이렇게? 보통 얘기 안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나 친구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 있으면은 괜히 같은 향수 뿌리다가 이제 겹칠까봐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미월에 제가 이 경쟁이라는 키워드를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부터 이제 의식을 하고 움직이고 힘을 받고 다양한 부분으로 좀 발전하고 변화하고 이런 걸로 이제 굳히기를 시도한다는 거죠. 갑진년이 본격적으로 찾아왔다. 이제 내가 갑진년에 대한 기운들을 서서히 맞이하는구나. 이걸 이제 경호월에 딱 느끼잖아요. 경호월에 움직였던 부분에 대해서 신미월에 들어가면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 더디거나 뭐 만나다 안 만나다 이랬던 사람이라고 하면 왜 여기서 비교의식과 경쟁이 왜 생기겠어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거나 들어가거나 에너지의 인자가 혼자서가 아니라 집단이라든지 동료를 의식하게 되는 영역으로 접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는 그냥 직장생활 온전하게 잘하고 있었는데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누가 들어와요? 뭐 새로운 사람이 다른 부서에서 이동을 해서 온다든지 신입사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어디서 이제 상사가 부장님이 과장님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부분이 있겠죠. 내가 뭐 이직을 할 때 만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은근히 견제를 하거나 받거나 경쟁을 하거나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다양한 전략 전술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신미월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기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기회를 얘기하겠어요? 신금이 이게 경금한테 온전하게 뭐 좋은 거 갖다 주겠어요? 자기가 뭐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은 자기가 먼저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신금이 먹을 줄 몰라. 그러면 경금이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도와달라고 하면서 경금한테 좀 얼마 주겠다 할 수 있겠죠. 수수료를 받아 먹거나 중간 역할을 하면서 어떠한 기회라든지 건수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신미월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뜻하지 않게 누군가 나한테 뭐 이거 좀 가능하냐, 좀 도와달라 해줬더니 이걸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면 어떻겠냐, 제안 같은 거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다가 이 신금에 대한 겁재는 또 누군가 이제 실수를 하거나 뭐 하다가 안 됐어. 그게 나한테로 기회가 온다. 그걸로 이제 내가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건 같은 것도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경매랄지 뭐 금매랄지 남이 하다가 안 된 거 있으면은 야 그럼 네 해라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좋은 건데 나를 준다고? 근데 막상 본인은 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 주는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완전 꿀인 거죠.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겁재와의 관계에서 비교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하고 없는 게 양하고 음이 다르잖아요. 굳이 뭐 성별로 따지자고 해도 여자가 잘할 수 있는 거하고 남자가 잘할 수 있는 게 다르다고 하면 그 여자가 못하니까 남자한테 기회가 온 거고 남자가 못하니까 여자한테 왔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지위 고하에 관련해서 윗선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나한테까지 내려왔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겁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다양하게 이런 비교의식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기회가 찾아와요. 여러분 겁재운에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금일간이다 그럼 신축년에 어땠는지, 그리고 임수일간이다 계묘년에 어땠는지, 또 을목일간이다 그럼 지금 갑진년에 어떤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지나간 연도를 잘 생각해 봐요. 겁재 연도에는 반드시 기회가 따라옵니다. 무조건 돈 털리고 쟁지당하고 재탈 일어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운도 부분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기회라는 게 반드시 따라와요. 천간지지로다가 겁재 운에는 무조건 기회라는 코드가 따라온다.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포착 능력 이런 거는 겁재가 아니고서는 좀 어렵다. 다른 십성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겁재는 그 찰나에 잠깐 반짝하는 것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기가 막힌 겁재가 있는 사람들, 그런 찰나의 순간까지도 포착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기회는 잡는데 평상시에는 잘 못하는 거죠. 예, 참 희한한 게 완전히 스페셜한 기회는 기가 막히게 잘 포착을 하는데, 야 그러면 너 평상시에는 이 정도 돼 있겠네? 하면은 나 그거 뭔지 모르는데 겁재가 있으면은 평상시에 늘상 해야 하는 그런 정제스러운 일들 꼼꼼하게 하고 재미없어도 하고 그냥 지루하고 따분하고 답답하고 해도 참고 해야 되는 거 겁재들은 잘 못한다는 얘기죠. 재미없으면은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자극이 들어와야지만 힘이 나니까. 그게 이제 겁재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겁재가 떴다 신묘월에 재밌는 일이 생긴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 시간만큼은 신묘월은 경금일간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재밌는 일이나 이슈나 좋은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또 하는 일들도 좀 술술 풀릴 수도 있고, 그럴 때 돈 쓰는 거 아깝겠습니까? 이거는 뭐 재탈이나 쟁제가 아니라 내가 일부러 투자하는 거예요. 야 돈 쓰자, 내가 쓸게, 같이 놀자, 없으면은 와라 내가 사줄게. 이럴 때 쓰는 거 아깝게 생각 안 하죠. 겁재가 그런 겁니다. 꼭 내가 잃는 것만이 아니라 투자하고 내가 한턱 쏘고 이러는 것도 되는 거죠. 뭐 그런 호르몬적인 걸로 놓고 보면은 뭐 도파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에 대한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돈을 쓰는데 또는 누가 내 걸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한 당위성 있잖아요. 명분이나 당위성이나 그 사람이 내 걸 해가는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 그럼 얼마든지 가져가, 내 거 써, 이거죠. 근데 누구는 내 거를 가져가서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막 얄미운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이상하게 주고 싶지가 않은 거 있잖아요. 왠지 뭐 빌리러 왔을 때 괜히 없는 척하고 막 이런 게 또 생길 수가 있는 게 동기부여. 겁재한테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신묘월에 경금일간 신금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새롭게 발생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토 정인에 대해서 놓고 보자면은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공부죠. 이때는 경금일간 뭐 학업은 설명할 때 얘기하겠지만 공부가 잘 되는 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잘 된다는 얘기는 재밌게 공부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보통 평상시에 혼자서 독서실 다니고 뭐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어도 재밌는 일로 하여금 뭔가 공부에 집중을 하거나 이게 뭔가 비교의식으로 이제 공부에 대한 능률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살 때는 잘 안 됐는데 여기 뭐 겁재 얘기하면서 비교의식이나 뭐 경쟁 심리가 붙어가지고 열심히 공부가 되는 거죠.
공부적인 게 또 될 수가 있고, 이때 뭐 시험을 보는 케이스라고 하면은 이럴 때 이제 시험 운에 대해서도 좋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서적인 거는 여러 가지로 내가 그동안 안 팔렸던 거라든지 좀 계획적으로 처분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뭐 문서도 될 수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서류에 대한 것들, 뭐 심사나 자격 변동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움직일 수가 있죠. 이 미중에 정화, 을목 다 있어가지고 경금한테 굉장히 꽤나 메리트 있게 작용이 됩니다. 경금일간인데 내가 미토가 있다. 그러면 어지간해서는 운이 안 좋기 힘들어요. 어지간해서는 운이 안 좋기 힘들다. 운에 대한 흐름이나 의지로 그런 혜택을 입거나 좀 살아가는 케이스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운에 대한 것도 좋은 쪽으로 많이 따라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자랑할 거리라든지 뭐 자격이라든지 뭐 좋은 소식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이 따라오고, 그리고 또 권위도 좀 설 수 있고요. 권위 같은 게 흐름이 형성이 돼요. 내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고 성과를 내면 자연스럽게 그런 스택이 쌓인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노력을 해도 스택이 안 쌓일 때가 있잖아요. 결과도 안 나오고 뭐 시험에도 합격이 안 되고 운이 안 따라주면 내가 실력이 없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좀 고만고만하지? 막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다 라고 했을 때 이 미토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라든지 기회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격이 될 수도 있고 남에게 자랑할 거리라든지 권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돼서 일단은 다양하게 경금일간 많이 움직이겠죠. 신묘월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적극적인 참여라든지 사람 만날 일이라든지 좀 갑진년에 굼떴던 분들 활발해집니다. 일단 활발해지고 움직이는 흐름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에 대해서는 이제 화에 대한 부분이나 뭐 수화가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일단 갑진이라든지 신미 이러면 이제 목토금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수화에 대한 것들이 좀 드러나 있지 않은데, 뭐 진중의 개수라든지 미중의 정화라든지 이렇게 뭐 수화가 지장간 안에 들어 있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름이잖아요. 계절이 사오미 여름에 가장 상반기 막바지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화에 대한 성향은 미토가 움직일 때마다 지장간으로 경금한테 작용을 합니다. 미중의 정화가. 그러니까 이게 크게 뭐 비교의식이다 경쟁이다 해가지고 내가 불리한 쪽으로만 되지는 않아요. 내가 무조건 불리한 쪽으로만 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정화가 조절을 하려는 부분으로다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토가 아니고 축토였으면은 기회라고만 무조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신금 자체가 겁재이기는 하지만 환경이 또 미토랑 연결 지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이게 완전히 천양지차죠. 또 천간지지가 이렇게 다르면 계절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신묘월까지 설명했는데 하실 얘기가 있으면은 얘기 한마디씩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음악 좀 듣고 와가지고 남은 거 연애운부터 해가지고 직장, 사업, 재물, 학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신축하고 신미하고 뭐가 다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신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이제 실력을 키워야죠. 축월의 상황이다. 미월이 아니고. 그러면은 요때는 이제 실력과 관련해서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하거나 정복자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운에 의한 부분보다도 운도 당연히 모든 사람은 운이 다 따라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 비중이 미토는 운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크다고 하면 축토는 실력이 월등하게 지배가 되어야지만이 그나마라도 할 말이 생기는 그런 영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꼭 신미와 신축이 아니어도 축미를 구분하실 때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토 자체는 환경에 대한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고, 축토는 말 그대로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엄청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토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축월, 축토 만만한 시절이 아닙니다. 가장 추운 계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럴 때 생존하는 사람은 아주 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겁재 신축 이러면은 신미보다도 신축이 좀 더 독종 근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의 사람이라든지 영역 이런 거 더 아주 확실하게 챙기고
그리고 이제 신미에 대해서는 또 본인 자체가 이제 까탈스러운 거를 드러내는 것보다도 좀 이제 외적으로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하는, 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거는 신미가 좀 더 강하죠. 신축은 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솔한 편이라고 하면, 신미는 득실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이 조금 더 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든지 축토가 붙으면은 좀 독종근성이 있어요. 그리고 독종근성이 있지 않으면은 어렵고요. 대부분 정복자, 지배자 이런 성향도 있고, 또 이제 별자리를 보더라도 물병이라든지 염소자리, 굉장히 좀 권력 지향적인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가 있고 해서, 본인이 1인자가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 다 도태로 갑니다. 도태가 기본 키워드다. 거기서 출발이다. 그래서 넘어서려면은 확실하게 이제 판을 뒤집어야죠. 그게 축토의 힘이죠.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사는 거죠. 고만고만하게 살든가 1인자가 돼가지고 뭐 살든가. 경금일간 술토 진토가 있으면은 미토까지 정편이니 혼잡에 형살이니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주에서 나와있는 형충이합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형충이합은요, 왜 보는 거냐면 글자에 동정이 있을 때를 보는 거예요. 충을 맞아서, 형살을 맞아서 뭐가 튀었는가, 그게 내 사주에서 안 좋은 건가, 아니면 그게 튀어가지고 굉장히 사주 전 지지를 뭐 천간을 다 휘젓고 다니는가, 이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이 아니라 형충합에 대한 건 지장간이 핵심 키워드거든요. 지장간을 보는 거에 주안점이 있는 거지, 인신충 맞았다, 충미충 맞았다, 의미 없어요. 그 충이 일어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동수도 없고 지장간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재성이 충 맞았는데 아버지 안 돌아가셨는데요? 뭐 돈 나갈 일도 없고 움직인 게 없기 때문에. 충 맞아서 움직인 게 없으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올해 갑진년도 진수충 맞았든, 작년 같은 경우도 뭐 무효충 맞았든 아무 일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죠. 왕지충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묘고지충이나 생지충, 나중에 이제 형충합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형살의 충에 너무 이렇게 좀 집착하지 마시고, 지장간의 글자가 뭐가 튀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걱정할 게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이제 토에 대한 인성의 과중으로 문서에 파묻혀 사는 경금이 되는 거죠. 뭔가를 바꾸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적응하면서 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나가는 거니까.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제님.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신금이 있는 사주들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신금이 있는 사주들은 조금 그러한 집요함이 있다. 경금한테 겁재인 거니까 그런 집요한 걸 이용하거나 내가 그런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하나의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니까, 그만큼 꼼꼼한 사람이 또 있어야 일이 잘 된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경금일간인데 신금 겁재가 있다. 그러면은 혼자서 전성기 누릴 수가 없죠. 누가 한 명 더 붙어야지, 그래야 완전체가 되는 거니까. 아유, 윤희님이 또 멤버십 가입해 주셨네요. 이제 연애부터 한번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일간 또 연애 오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신미월. 연애도 좀 분석해가지고 좀 해드려야 좋잖아요. 이게 연애도 얼마나 많아요. 이게 솔로부터 해가지고 짝사랑, 썸, 대상이 있음, 헤어진 지 얼마 안 돼. 이렇게 할까요? 또 뭐 있나? 연애 보면은 솔로부터 해서 나 솔로인데 연애운 보고 싶어요 하고, 누구 좋아하는데 혹은 썸남, 썸녀 있는데 물어볼 수 있고, 대상이 있는 건 연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연애 중. 연애하고 있으면은 이제 뭐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부분적으로 좀 하자고요. 일단 인기인 새로워지는 운, 그리고 연애운은 크게 어렵게 볼 것보다도 겁재가 떴잖아요. 일단 신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비교당하는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사람보다 내가 이런 면에 대한 매력 어필을 해야겠다. 그 컨셉으로 가시면은 좀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가능성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시장 조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라는 얘기는 내가 마음에 드는 대상이 있다. 누구하고 노출이 되어 있고, 이 사람의 성향이 누구를 좋아하는데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략을 할 때 주변에 비교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먼저 선점을 하고 우위에 있어야지 좀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게 좀 나를 좋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기회 포착, 비교 대상 뭐 이런 거 선점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경금일간이 신묘할 때 되면은 막 애정 세포들이, 연애 세포들이 막 깨어날 수가 있어요. 의도치 않게. 그냥 내가 연애할 생각은 없었는데 누구하고 비교가 되거나 쟤도 하는데 나는 못해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경쟁심리가 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막 경금일간들 좀 많이 좀 흥분할 수 있습니다. 뭐 흥분하거나 아니면은 다양하게 자극받을 수 있다. 자극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한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예, 연애는 대부분 소모적인 부분이에요. 에너지가 많아야지만이 성공할 가능성이 30% 정도 있습니다. 100명 중에 한 70%는 조금 그냥 고만고만하거나 걔 중에 몇 명은 막 후회하거나 그놈 나쁜 놈이다 하면서 막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연애는 되게 소모적인데 거기에 에너지를 좀 잘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신묘월에는 겁재가 좀 발동이 걸려가지고 갑작스럽게 또 만나게 된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하고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것들 좀 볼 필요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솔로부터 한번 볼까요? 솔로운부터. 경금일간이 이제 솔로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 얘기했듯이 연애 가능합니다. 연애할 수 있는 이런 운이 분명히 좀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에요. 솔로의 경우에는 연애를 하신다 라고 했을 때 연애 가능할 수 있어요. 이건 무조건 다 한다 이건 아니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운이기도 하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신규 연애다 이러면 초반에 힘들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각관계로 시작이 되거나 대상에 대한 사람이 이제 전 여친이나 남친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초반이 힘들 소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 뭐 달려있다든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 소지가 있어요. 그게 무조건 떨어져 나간다도 아니에요.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안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피곤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공을 많이 들여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이거를 좀 판단해야겠죠.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연애를 할 건 없어. 그러면은 빨리 결정하시고 아쉽더라도 그냥 접는 게 낫지 마음고생한다고 그렇게 막 소모적으로 해가면서 그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걸 조금 감안하시면서 힘들 거 감수하고 그래도 이제 이거라도 어디냐 하면서 찬밥 더운 밥 지금 가릴 때가 아니다 이러면은 초반이 힘들어도 뭐 해야죠. 그리고 뭐 자존심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애는 자존심 생각해서 할 게 아닙니다. 그냥 아쉬운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공을 많이 들여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해가면서 그래 뭐 기회가 왔는데 이거라도 잡아야지 그러면 이제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계산하지 말라고요. 경금일간 분들 또 계산기 돌리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소수점짜리까지 계산 때리는 분들인데 안 하면 또 정으로 가는 거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계산기 조금 내려놓으시고 주머니에 그냥 가방에 넣어 놓으세요. 아예 집에다 두고 오시든지. 그래서 이제 순리대로 솔로 분이시라고 하면 순리대로 이렇게 하시고 아쉬운 대로 좀 하자. 그리고 이제 뭐 짝사랑 썸이다 이러면은 경금일간이 신묘월에 내가 연애를 하려고 각을 잡는데 이제 짝사랑을 하고 있거나 썸을 타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경우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겠죠. 속도가 갑자기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못하게 진도를 확 뺀다거나 이 사람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가까워질 수가 있었나 하면서 진솔한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기회라든지 갑자기 뭐 술 한잔 하자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자신의 인생 얘기 막 하면서 뭔가 좀 거기에서의 진지한 모습을 좀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막 알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급속도로 친해지거나 막 확 관계가 형성이 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되다가 많은 경우는 뭐냐면 그래서 실망을 하는 거죠. 갑자기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이었나 하면서 이제 실망하고 손절치는 거죠. 되다가 많은 경우 그냥 손절을 때리는 겁니다. 확실한 결정이 나는 시기가 된다. 신묘월은 확실한 결정이 나는 시기다. 애매한 건 없습니다. 사실 경호월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시도하고 움직이고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월부터 어디 다니다 보니까 이성이 꼬이고 연락처 주고받고 뭐 썸 좀 탔다가 연락도 했다가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신묘월에는 확실하게 거기서 이제 사귀는 단계로 여친이나 남친으로 가든지 아니면 말든지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많은 거지. 뭐 이렇게 굼뜨게 뭐 세워라 내워라 할 거 없으니까 그렇게 좀 뭔가 상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짝사랑 썸이다 하면 그러니까 이제 짝사랑이다 그러면 이제 고백을 하시란 얘기예요. 뭐 고백을 하고 까이든지 그냥 시원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죠. 뭐 상황을 만들든지. 요즘에는 뭐 꼭 굳이 고백을 하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잖아요. 상대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이제 뭐 사주를 보든 타로를 보든 하시고 뭐든지 간에 화끈하게 좀 하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운입니다. 또 신미월은. 자, 그리고 대상 있는 연애, 대상이 있다 그러면은 연애 중인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신미월에는 애정 지수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만큼은 소중해지는 시기. 근데 이게 또 다른 게 사귄 지 얼마 안 될 수가 있고 아주 몇 년씩 돼가지고 지긋지긋한 연애 중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좀 다른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헤어지는 각을 보거나 소중한 게 아니고 그냥 귀찮다 피곤하다 이러면은 이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신미월에는 경금일간이 갈아탈 수가 있어요. 환승연애 가능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나 확률이 충분히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연애 중인 분들 지금 또 주변에 남자친구나 뭐 여자친구 있는데 누가 또 고백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연락을 한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게 이상할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겁재가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상황에 대해서 변수가 따라올 수 있다 이거죠. 변수, 제3자. 근데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그냥 연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아직도 관계가 좋다 그러면 관계가 다른 때보다도 더 높아져요. 신미월에는. 원래 이 신미라는 기둥이나 일주도 그렇고 연애나 상대방한테 마음을 먹고서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잘 해요. 이런 시기에 연애를 해도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애정지수도 높고 신축은 좀 연애라기보다는 동지애 같다고 해야 되나요? 전쟁터에 같이 가는 전우애 같이 신축은 좀 그런 느낌이 강하다고 하면 이거는 뭐 생존 문제야. 신축은. 그래서 우리 같이 생존해서 미래를 약속하든 일단 너 살아남아야 돼 이런 게 신축의 좀 진지함이라고 하면 신미는 다양하게 잘 계산하고 관계를 끌어가려고 막 하는 이런 뭐 각종 노력인 거니까 애정지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신축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뭐 의리에 대한 거 얘기하기도 하고 또 본인만의 진지함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동지애적인 그런 게 강하다. 신미는 동지 그런 게 아니에요. 신미는 동지가 아니고 그냥 이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서로 같은 개념에 이런 건 없고 철저하게 상대에 대한 그 위치 파악을 하는 게 신미고요. 신축은 같이 생존하는 관계에서 열정을 담아서 하는 상대한테만 마음을 주는 게 그게 신축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극단적인 성향이 신축이 강해요. 신미는 여러 가지 계산적으로 잘 하고요. 이만큼 해야겠다 하면 그만큼 잘 되고 하다가 이건 감춰야겠다 하면 감추는 것도 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대상 있음 이렇게 얘기를 했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 일단 헤어진 거죠. 근데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내가 연애운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보고 있다 이러면은 재회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헤어졌는데 좀 힘들어요. 그리고 못 견디겠어요. 괜히 헤어졌나 봐요. 이러면은 재회각을 본다는 얘기니까 이거 재회각 보고 싶다고 하면 버스가 떠나기 전에 바로 찾아가서 관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얘기를 하든 뭐 연락을 하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당연히 잘못할수록 그래야 되고 어쨌든 버스 떠나기 전에 이거는 대상이 생기기 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분은 생길 수도 있고 겁재운이긴 한데 아직 뭐 생기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운 좋으신 분은 다시 또 재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적표죠. 보통 근데 헤어졌다는 거는 우리가 솔직히 연애하는데 좋은 성적표 받고 헤어지긴 쉽지 않잖아요. 보통 이제 타로 볼 때 재회운 보는 게 연애운의 한 70-80% 이상인데 자기가 잘했으면은 재회를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연락하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연락이 와. 헤어졌는데도 관계가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다시 만나서 사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중한 것 뿐이지 내가 왜 재회를 하냐 못하냐 성적표가 안 좋기 때문에 성적이 연애를 할 때 잘못을 했어요. 다른 남자한테 뭐 눈길을 줬어요. 뭐 바람을 폈어요. 아니면은 뭐 돈 문제 가지고 막
너무 뭐 치사하게 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뭐 싸우는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성적이 안 좋으면은 그거는 뭐 다시 아무리 울고불고 뭐 매달리고 빌어도 상대가 하기 싫다 그러면 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외 운을 좀 많이 보는 거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좀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상대가 제외를 하는데 받아줬다, 이거는 제외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상대방도 마땅히 대안이 없는 거죠. 헤어지고 뭐 일에 집중을 하거나 공부를 한다든지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진짜 학을 떼고 완전히 진짜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나름 괜찮습니다. 뭐 제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신미월은 바쁜 운이라서 이게 그냥 다시 만날 생각도 없고 그냥 뭐 잊어버리고 싶다 그러면은 일하면서 바쁜 거예요. 새로운 사람, 뭐 친구들, 뭐 모임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바쁜 운이다. 그러니까 제외 각도 그냥 뭐 미련인 거죠. 그런 분들한테만 이제 해당되는 얘기고, 아니다, 헤어져서 뭐 오히려 후련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시간이 지나서 내 생활을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맞다 틀리다 이런 걸로 좀 따지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해당되시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의 사주를 전체를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일일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구나 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애운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직장 사업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 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에 대한 포지션이 변경되거나 흐름들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신묘월에 경금일간 좀 포지션이라든지 흐름들이 좀 바뀔 수가 있다. 포지션이 좀 변경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변경이라든지 이동수 이런 거 좀 생길 수도 있고, 업무 분담,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이면은 내 일을 사람들하고 같이 분담할 수 있겠죠. 내 걸 분담하면 좋은 거고 남의 걸 분담해서 내 일이 플러스가 되면은 힘든 거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이 분담에 대한 게 따라옵니다. 12월은 이 겁재 키워드 때문에 분담에 대한 게 따라와요. 이 얘기는 있어야 될 사람이 어디 뭐 여행을 갔든 뭐 부재 중인 거죠. 뭐 다쳐가지고 안 나오든 출장을 갔든 해가지고 분담이 되는 것이고,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이동수 뭐 파견이라든지 뭐 출장 가서 좋은 경험하고 아예 좋은 쪽으로 발령을 받는 그런 이슈가 따라온다거나 좋은 자리를 좀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진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경금일간이 이 갑진년에 이제 백호 편제로다가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뜻하지 않게 TO가 나서 그 자리로 발령을 받거나 내가 그 자리를 꿰차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이게 직장에서의 신묘월 이동수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져서 나한테 그런 움직임에 대한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동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좋은 자리, 내가 뭐 가고 싶었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취준생이다, 취업을 예상하고 뭐 면접을 봤다 그러면은 의외로 합격해서 좋은 자리에 딱 발탁이 된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직장에 대해서는 뭐 신규부터 해가지고 기존에 하던 일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 포지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변화 변동수가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일도 좀 생길 수도 있겠고요. 직장 내에서도 뭐 맨날 일만 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할 텐데, 신묘월 한 달은 그래도 재밌는 한 달이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재물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은 신묘월에는 경금일간 의외로 겁재인데 돈 들어올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당연히 가능성에 대한 거니까.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이 신미월에 돈 들어올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 하면은 또 여러 가지 글자적으로 해석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느낌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미토에 대한 부분도 없고, 무조건 사주를 해석할 때는 뭐 글자가 뭐가 튀어서 천간에 뭐 때문에는 아니고 그냥 느낌적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그게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신묘월의 경금일간은 여러 가지로다가 좋은 기회, 뭐 돈 들어올 일 있을 수 있고, 대신에 돈 들어왔다고 해서 재산이 증식되고 불려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또 활발한 지출 생기는 거죠. 100만원 들어왔으면은 115만원, 120만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또 쓰고
다양하게 회포도 풀고 대인관계 하는 거죠. 모임이라든지 주변에 내가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재밌는 그런 관계를 즐기는 거고요. 쇼핑이 될 수도 있겠죠. 뜻하지 않게 뭐 쇼핑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뭐 G마켓, 옥션 이런 데서 주문하는 거라든지 거래 같은 거 이제 할 일이 있겠죠. 다양하게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거래에 대해서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활발한 지출과 더불어서 돈 들어올 일, 대인관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경금일간한테는 갑진년 힘드셨던 분들 경호월은 비견이 들어와서 본인이 움직이지만요 크게 힘이 되진 않아요. 근데 신미월에는 힘이 될 겁니다. 제 말이 맞는지는 한번 겪어보시고요. 신미월 겪으시면서 판단을 또 해보시면 되겠죠. 어느 정도 경금한테 합력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한해서 재밌는 일이 생긴다거나 좀 할만한 괜찮은 7월달 괜찮은데 하면서 좀 힘이 생길 수가 있다. 왠지 저는 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요. 재물에 대해서는 돈 들어올 일이 있거나 좋은 소식, 꼭 돈이 아니어도 뭔가 이제 다양한 반가운 소식도 있잖아요. 뭐 돈이 아니라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나 건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을 하는데 내가 일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뭘 변경을 하고 싶다거나 그 시간에 하면 좋을 텐데 했는데 돈 쪽으로는 변동사항이 없어도 시간이 좀 변경되는 이런 반가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건강도 희한하게 신미월 때 아프던 데가 안 아프다든지 뭐 어디 검사 받을 일 있어가지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더라, 완전히 깨끗하다더라 이러면은 또 기분 좋잖아요. 혹시 뭐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가 아팠는데 하면서 보니까 갈 때쯤에는 안 아픈 거야. 그리고 검사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이게 돈 들어올 일은 아닌데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뭔가 또 잘못돼서 뭐 암이고 뭐 항암 치료해야 되고 뭐 수술해야 되고 이러면 피곤하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 들어올 일이나 활발한 지출 이거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들어오는 만큼 또 쓰셔야 하는 거니까 다양하게 또 사람들 만나고 연락도 돌리고 챙길 사람들 챙기고 그렇게 좀 계획하시고요. 이제 학업 보면은 이제 공부 뜻하지 않게 잘 된다. 기분 좋게 공부가 잘 되는 운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공부가 잘 될 수는 없겠지만 재밌게 하는 공부에 대한 흐름을 잡아가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겁재는 뭐든지 재미하고 연결이 됩니다. 공부도 겁재가 있으면은 이상하게 재밌게 가르치는 걸 잘해요. 이 사람이 하면 공부가 아니라 놀이 같아.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 사주에 보면 겁재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본인도 공부하려고 하고 이런 공부하는 과정 자체에서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겁재 공부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되겠죠. 어떤 공부? 그냥 따분하고 답답하고 무조건 쓰고 읽고 외우고 힘든 시기를 겪어내야 하는 공부다 그러면 겁재들은 바로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어우 그런 거 어떻게 해? 나는 못해. 그런데 그 안에서도 어떠한 논리라든지 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을 좀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뭐 공식을 외우는데 노랫말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을 잘 다루기도 하고 이 겁재가 꼭 일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주에 뭐 식신이 있는데 상관도 있다 이러면은 그것도 겁재예요. 식신 기준에서의 겁재고 상관 기준에서의 겁재잖아요. 내가 정편관이 있다 이것도 정관 기준에서 겁재죠. 겁재라는 거는 꼭 일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주에서 음량이 다른 게 있으면 다 겁재입니다. 우리가 사주를 일간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일간 기준에서 겁재가 없는데 왜 나는 겁재 같지? 이건 착각이에요. 일간 기준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다양하게 다 보시는 거예요. 내가 무관이어도요. 어떠한 식신 기준에서는 관이 강력하게 박혀있을 수가 있고 식신 기준에서의 관은 인성이겠죠. 그리고 또 인성 기준에서의 관은 재성이고 이런 식으로 입장과 관점을 바꿔서 십성을 해석하는 이런 능력을 기르시면 사주가 입체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겁재라는 거는 크게 뭐 복잡하게 볼 거 없잖아요. 음량이 다르면 그냥 겁재입니다. 내가 토가 있는데 양토하고 음토가 있다 이러면은 겁재가 있는 거고요. 금도 마찬가지, 수도 마찬가지, 음량이 다 있다. 천간지지 상관없이 그러면은 겁재가 있다. 음량이 다 있으면은 그런 재밌는 걸 선호한다 이거죠. 재밌군요가 아니라 재밌군요는 우리가 겁재가 다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지루하게 맨날 농사만 짓고 사는데 겁재 막 천진데 재밌게 사세요? 그러면 재미 하나도 없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겁재가 재밌다가 아니라
재밌게 공부를 하거나 일에 대한 능률이나 효율 이런 것들을 내가 일한다, 공부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전환을 해가지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 또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해서 요령 피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령 피우는 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대운에서 오는 글자도 포함이고 뭐 그렇죠. 다 항상 본인 사주에서 내가 무토기토가 있으면 이미 겁재가 강력하게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일간이 간목이다, 경금이다, 신금이다 이게 아니라 사주 천간에 무토가 있다, 기토가 있다, 경금이 있다. 그 기준에서의 겁재도 포함인 거예요. 그러면은 집중력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산만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잡아놓을 수 있어요? 재밌게 가르치면 잊지 말라고 해도 제일 먼저 와가지고 출석 맨 앞에 하고 있고, 왜 그렇게 너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데 왜 일찍 왔냐? 아 재밌으니까요. 이런 게 겁재들이라고. 재밌게 하는 거를 좋아한다. 재미없으면은 제일 먼저 도망가고. 당연히 일간 기준에서는 대운이건 세운이건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금일간의 학업의 포인트를 보면은 뜻하지 않게 공부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공부가 잘 돼야 하고요. 또 잘 되면 좋잖아요. 또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안 되냐? 재미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답답하고 아우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은 이때 공부 안 하고 또 뭐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령을 좀 잘 캐치해야 됩니다. 요령을 파악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도해보고 기분 좋게 공부가 잘 되는 운이 될 수도 있다. 이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시도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동이나 이사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일단 겁재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겁재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또 의외로 이동의 흐름들이 좀 유려합니다. 이동이 좀 수월하다 이거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다. 그런데 선택적인 부분이다. 내가 이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러면 그냥 있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이게 겁재와 관련된 거라서 내가 그냥 좋은 것 같다고 또는 뭐 기분인데 좀 바꿔볼까? 이런 거 조금 무모할 수 있어요. 겁재는 무모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무모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요. 무모하지만 않으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동이나 이사에 대한 것들은 좀 수월하게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동의 흐름이 좀 유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행 같은 경우도 이동이잖아요. 다양하게 멀리 이동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재미를 찾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신묘월에 경금일간 여행 간다 가능합니다. 가능성 있어요. 동네 마실 나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멀리 여행 간다 어디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갈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내 생활적 여유가 되는 선에서는 그건 움직이시라는 얘기죠. 재밌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내가 이제 뭐 이사를 한다든지 이동을 하는 거에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라는 얘기죠. 신중하게. 선택적 부분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거는 신중하시라고. 그냥 여행 가고 어디 놀러 가는 건 괜찮은데 뭔가 이게 돈이 따라가는 거는 좀 신중하게 움직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아까 연애운도 제가 좀 디테일하게 봤지만 원래는 사실 신중해야 합니다. 그냥 그 순간을 못 참고 해야 한다 그러면 다 하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러면은 하지 말라고 하죠. 겁재운이어도 얼만큼의 에너지가 좀 확보가 돼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는 대부분 좀 부족한 경우가 좀 있다. 그러면은 야, 그거 너 자신한테 쓰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죠. 연애라는 것도 누굴 만나는 것도 남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내가 잘해주고 나눠줘야지 그 사람이 날 좋아하지. 가만히 있는다고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굴이 잘생기고 이뻐도요, 상대가 내 얼굴을 보면서 뭔가 느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거지. 내가 그것도 노력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화장하고 꾸미고 예쁜 옷 입고 가서 보여줘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날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도 내가 노력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난 사람들도 노출을 시켜줘야 되니까 계속 보여줘야 되잖아. 그런 것도 이제 귀찮은 거지. 그게 아니면은 열심히 또 돈 쓰고 시간 쓰고 데이트 코스 준비해가지고 이것저것 재밌는 데 데려가고 비 맞춰야 되고 싸우다 보면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하다고 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연애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할 일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 거고, 이동에 대한 부분도 같은 흐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제가 대부분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내가 에너지에 대한 측면에 입각해서 썩 여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리고 고민하는 이유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고민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뭔가를 하는데 투자하는 것보다 너 자신한테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냥 뭐 저의 관점입니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경금일간 아주 많이 봤습니다. 1시간 35분을 거의 뭐 100분 가까이, 음악 들은 거 합치면은 뭐 100분 토론 시간인데요. 그래도 좀 흐름이, 경금일간은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새로운 기회와 흐름들이 달라지는 국면을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신묘월은. 그래서 다양하게 또 경월에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동하고, 본인이 주인공 내지는 가장 또 중간 역할에서 여러 가지 바빠지는 이런 시점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운을 내야 하는 일간 중에 또 한 부분이죠. 갑진년도 편제 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금일간도 화이팅 하시고요. 신묘월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